규제지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 1번 타겟은 어디일까? 다음 규제지역 후보들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대출을 실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전에 대출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게 아닌가.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다음 규제는 어떤 게 나올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규제. 제 생각인데 첫 번째로 규제지역 확대가 있을 것 같다. 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 규제지역 확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대대적으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구 단위로 4개 한 것도 부작용이 되게 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제지역을 확대를 하게 되면 1번 타겟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규제지역 확대될 수 있다. 그럼 1번 타겟은 뻔하죠. 규제지역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조금 요건하고 관계없이 지정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120%나 130%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많이 오른 애들이 규제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도둑이 잡기인 거죠. 이게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런다고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규제지역 후보들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금주의 상승률 상위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군데인데 여기가 이제 규제지역이죠. 현재. 자, 근데 양천구가 혼자 되게 많이 올랐지. 사실 여러분 여기서 0.3 이상이면 이 KB 기준이에요. KB 기준. 이게 몇 년 동안 0.3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동, 과천 다 나오죠. 마포, 영등포, 종로. 아마도 이런 곳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이번 주 상승률 가지고 하지 않고 지난 3개월의 상승률을 보통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많이 올랐냐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강남, 송파, 과천, 서초, 용산, 양천, 성동, 마포, 강동, 종로구. 그러니까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어차피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뻔하죠. 과천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번에는 서울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최초로 이제 과천이 아니라 분당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경기도가 지정이 된다면 제일 먼저 과천이 지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동구하고 양천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미 지난 정권에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당해갖고 거의 이제 달달달 외울 정도인데 규제 지역이 되면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큰 카테고리로 보면 청약이 제일 먼저 규제가 돼요. 청약이 어떤 규제가 되냐면 이제 1순위 요건이 강화가 되고 추첨제하고 가점제가 있는데 가점제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분양받기 힘들어지는 거고 청약 한번 받으면 당첨되면 재당첨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규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10%씩 깎죠. 다주택자는 아예 안 해주진 않는데 10%씩 깎죠. 자, 은행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번 정부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은행을 압박해갖고 은행 스스로 하게 계속 만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대출 규제가 더 빡세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인데 이 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금 유예 푼다든가 그러니까 유예하고 있는 거를 푸니까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재시행이 된다 이런 거라든지 종부세 세율이 올라간다든지 취득세가 더 세진다든지 이런 규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규제 지역이 되면은 무주택이나 1주택이 아니면 이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힘들어지고 갖고 있기도 힘들어지고 팔기도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문제는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2024년에 가장 핫했던 달이 7월이죠, 7월. 7월에 거래량이 8,000건 넘게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8월 달이 6,000건 거래가 됐어요. 자, 근데 2월 달이 지금 지난 8월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2월 달도 6,000건으로 거래가 끝날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3월 달은 보시면 7월 달 거래량을 돌파했어요. 돌파. 7월이 8,700건 정도 됐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이 8,700건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강남 3구하고 용산인데,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이제 규제 대상 아파트가 40만 호 정도 됩니다. 40만 호. 서울에 180만 호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4.5분의 1이죠. 전체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다. 전체 거래량이 5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토지거래하고 이걸 내국력 다 막는다고 해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다. 그 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보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급감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다른 요인 때문에 거래량이 줄겠죠. 어쨌거나 3월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규제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출이 늘어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죠. 월별로 5조 이상 대출 증가율이 5조가 넘으면 정부에서 이제 워닝 사인을 줍니다. 그러다가 그게 6조, 7조가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7월에 8,700건이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8월에 6,000건 거래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쭉 3,000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대출은 7월에도 늘었고, 8월에 제일 많이 늘었고, 9월에도 늘었고, 10월에도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제 올해로 적용해보면 2월이 지난 8월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2월 달 거래량은 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빠르면 3월 말, 대부분은 4월 달에 대출을 실행을 하겠죠. 잔금 칠 때 대출을 실행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3월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겠지만 4월부터 가계대출이 5조 원을 훨씬 상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3월 달은 거래량이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8,000건이 그냥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3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4월 말이나 5월 달에 잔금을 치겠죠. 그러면 2월 달이랑 3월 달 거래가 겹쳐가지고 4월, 5월에 거래량이 터질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인데 4월 말부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출 관련된 거를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말에는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을 실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전에 대출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보시면 이게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고요. 여기가 뭐냐면은 서울의 가계대출 증가율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가계대출이 줄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늘은 거죠. 2021년에 보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집값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보면 모양이 똑같이 가요, 그죠? 점점 찍고 대출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그래프를 밑으로 쭉 당기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출 증가율이랑 아파트 가격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긴 한데, 뭐냐면 10월, 11월, 12월 대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빡세게 한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급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마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만큼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몇 달이 거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지금까지 최근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 DSR인데 한학년자들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스트레스 DSR 7월에 시작하면은 수요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연걸종이나 급한 사람들이 매물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 실행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에 시작하니까 5, 6월에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5, 6월에 대출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4월 중후반부터 대출 규제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이 떨어질 거냐? 그거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위주로도 가격이 버티는 내성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글쎄요, 나라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DSR 40% 이하로 해야 되고 LTV도 뭐 50%도 안 되는데 그게 무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규제는 규제지역 확대 또는 대출 규제가 가장 대표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빠르면 대출 규제부터 4월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계약서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그 계약서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